가끔 신체의 어느 부위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스트레스성이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분명히 아프고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을까? 일본의 뇌신경 전문의인 구도 치아키는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다양한 질병들의 원인을 신경의 청소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양한 신호를 외부에서 받아들여 뇌로 전하고 이에 반응하기 위해 또 올바른 신호가 가기 위해서는 이 신경세포가 건강해야 한다. 결국 신경이란 목숨을 연결하는 생명선이며 젊은 신경은 모든 병을 멀리하는 힘을 갖추고 있다. 신경이 몸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경이 젊어지면 모든 병이 사라진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경청소혁명이라는 책을 참고하여 신경을 청소하는 방법과 11가지의 건강습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신경이란 무엇일까? 의학적으로 엄밀하게 나누면 신경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 중추신경. 뇌와 촉수를 말한다.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말초신경. 뇌 및 척수와 신체를 연결하는 신경을 말하며 명령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말초신경 중에서도 호흡이나 심장 박동, 음식물 소화, 땀 분비 등 신체 기능을 조절하며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부른다. 신경이 노화되면 병도 생기지만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바로 만성적인 운동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신경이 늙으면 여기저기에 통증이 생기고 몸을 마음대로 잘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의욕이 저하되기 때문에 운동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얼굴에는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으며 얼굴을 자극하여 효과적으로 신경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나는 신경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신경청소법으로 뇌의 지도상의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위인 얼굴을 자극하는 얼굴 주무르기법을 고안했다. 얼굴을 주무르면 뇌의 산소가 2배 증가한다. 신경을 회복시키는 신경청소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자. 얼굴 주무르기가 첫 번째 신경청소법이다. 신경을 젊게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산소인데 얼굴 주무르기를 실시했을 때 뇌에 얼마만큼의 산소가 공급되는지 검증한 실험의 결과를 살펴보자. 지금부터 소개하는 데이터는 일본 히타치 연구소의 빛 터포그래피 장치 ETG-4000을 사용하여 뇌의 전두전야라 불리는 부분의 혈류 변화를 측정한 값이다. 이 장치는 특수한 빛을 이용해 뇌 안에서 산소와 결합된 헤모글로빈의 양을 볼 수 있다. 헤모글로빈은 체내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높을수록 뇌내의 혈류량이 증가하여 신경을 젊게 만드는 데 필요한 산소량이 늘어나게 된다. 이 실험을 통해 평상시와 얼굴을 자극했을 때의 뇌 속 혈류량을 비교했다. 평상시에 산소와 헤모글로빈 양을 1이라고 했을 때 얼굴 꼬집기법을 실시한 후에 산소와 헤모글로빈 양은 2.33이었다. 즉, 이 방법으로 얼굴을 자극하면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뇌내 산소 농도가 올라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산소 부족은 신경의 노화를 앞당기는 커다란 원인 중 하나이며 신경을 젊게 만드는 데에는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 많고 많은 신체 부위 중 왜 얼굴을 주물러야 할까?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얼굴은 몸에서 감각이 가장 예민하고 복잡하며 섬세하게 움직이는 곳이다. 얼굴에는 눈, 코, 입과 같은 중요한 센서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신경이 모여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또한 신경을 젊게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인 산소는 얼굴을 주물렀을 때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늘어나게 되고 혈류량 또한 증가되어 뇌가 활발하게 명령을 보내 막힘이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세를 바르게 하는 방법은 신경을 젊게 만드는 신경청소의 두 번째 방법이다. 얼굴 주무르기만 해도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는 신경청소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하면 신경이 더욱 젊어진다. 바로 턱을 당기고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신경과 자세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등이 굽은 자세는 신경의 노화를 앞당긴다. 자세가 나쁘면 폐가 압박을 받기 때문에 산소가 체내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부자연스럽게 휘어진 척추는 신경의 통로를 좁게 만들기 때문에 신경의 노화를 촉진시킨다. 또한 산소 부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신경을 젊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신경의 변형이 바로잡힘과 동시에 산소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다. 이 방법도 신경을 젊게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얼굴 주무르기와 마찬가지로 뇌내의 산소량을 측정해보면 평상시보다 무려 122% 상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얼굴 주무르기와 자세 교정이 신경이 젊어지는 두 가지 기둥이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신경을 청소하면 금세 신경이 젊어지고 모든 병으로부터 멀어진다. 모든 신경청소법에는 하루에 몇 회까지라는 제한이 없으며 많이 실시할수록 신경이 젊어진다. 단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천하자. 두 가지 기본 신경청소법은 가능하다면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은 실천한다. 기본 신경청소법. 첫 번째, 얼굴 문지르기. 1. 검지, 중지, 약지를 광대뼈 밑에 갖다 댄다. 세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이 근육을 움직이며 풀어준다. 30초간 실시한다. 2. 세 손가락을 관자놀이에 갖다 대고 30초간 동일하게 실시한다. 3. 세 손가락을 눈꼬리에 갖다 대고 30초간 동일하게 실시한다. 4. 세 손가락을 입꼬리 옆에 갖다 대고 30초간 동일하게 실시한다. 두 번째, 얼굴 꼬집기. 1. 중지를 콧방울 옆에 댄다. 2. 검지는 광대뼈 위에, 약지는 인중에, 새끼손가락은 아랫입술 밑에, 엄지손가락은 뺨 아래에 놓고 그대로 뺨 전체를 꼬집는다. 5회 실시한다. 3. 중지만 남기고 다른 손가락은 모두 뗀다. 중지를 콧방울 옆에 대고 가볍게 누른다. 30초간 천천히 2, 3회 누른다. 1번에서 3번을 3세트 실시한다. 턱 당기고 가슴 펴기. 1. 벽을 등지고 똑바로 선다. 그 상태에서 발 뒤꿈치, 엉덩이, 등, 후두부를 벽에 붙인다. 앉아서 하는 경우는 엉덩이와 등을 벽이나 의자 등받이에 확실히 붙인다. 2. 가슴을 활짝 펼쳐 등과 어깨를 벽에 밀착시킨다. 20초간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호흡한다. 3회 실시한다. 발 뒤꿈치, 엉덩이, 등, 후두부 순으로 벽에 붙이는 것이 요령이다. 머리가 벽에 붙지 않는 사람은 새우등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므로 벽에 머리를 붙이는 연습부터 시작한다. 매일매일 신경이 젊어지는 11가지 습관. 이번 영상에서는 11가지 습관 중 6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 곳 집중 샤워하기. 신경을 젊게 하는 포인트는 강한 수압으로 신경이 집중된 부위 새 곳을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각 부위를 20초씩 자극하길 바란다. 그렇게 하면 피부의 압력을 느끼는 센서가 자극되어 감각신경이 단련된다. 샤워를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새 곳이 과연 어디일까? 첫 번째는 얼굴이다. 눈이나 입 등의 감각기관뿐만 아니라 뺨이나 관자놀이 등 신경이 통하는 부위까지 빠짐없이 꼼꼼하게 약 20초 동안 얼굴 전체에 샤워기를 대고 자극한다. 다만 피부가 약한 사람은 피부에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압을 약하게 조절한 후 실시한다. 나머지 두 군데는 손과 발이다. 좌우 10초씩 자극한다. 손바닥뿐만 아니라 손등도 정성껏 자극한다. 또한 발을 자극할 때는 넘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앉아서 실시한다. 발은 신발에 압박되어 있는 시간이 긴 만큼 더욱 확실하게 자극하여 감각신경을 되살려야 한다.
안정된 자세에서 발바닥, 특히 한가운데를 중점으로 자극한다. 두 번째, 세탁과 요리를 발 뒤꿈치로 서서 하기. 부엌에 서서 설거지나 요리를 할 때는 아무래도 자세가 비뚤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싱크대가 낮으면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허리에 큰 부담을 준다. 또한 칼을 사용할 때도 무의식 중에 어깨가 굽어 새우등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자세로 많은 양의 양배추를 채 썰기라도 한다면 쉽게 피로해지거나 통증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부엌 일은 허리가 아프기 마련이라며 많은 이들이 포기하고 있던 부분일지도 모르지만, 가능한 한 일상생활 속에서 자세가 나빠지는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내가 추천하는 방법을 집안일 할 때 적용하면 나쁜 자세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경도 젊어진다. 그 방법은 바로 발뒤꿈치로 서기다. 부엌에서 일을 할 때 그냥 서 있지 말고 발가락이 있는 발끝을 올리고 발뒤꿈치로 서보자. 발뒤꿈치로 서면 몸이 균형을 잡기 위해 자연스럽게 배에 힘이 들어가고 척추가 곧게 펴진다. 이때 몸을 굽히더라도 허리를 굽히는 것이 아니라 고관절로 몸을 굽히는 것이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적게 가는 좋은 자세가 된다. 발 뒤꿈치로 서면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고 평소에 잘 느리지 못했던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심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신경도 자극할 수 있다. 발 뒤꿈치로 서기는 부엌에서뿐만 아니라 빨래를 할 때도 시도할 수 있다. 빨래를 넣을 때 발끝을 위로 올린 채 발 뒤꿈치로 걷는 것도 좋으며 벽돌 등을 발끝으로만 밟은 채 빨래를 널어도 좋다. 세 번째, 울퉁불퉁한 곳에서 산책하기. 운동으로 온몸의 근육을 자극하고 신경을 단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다양한 스포츠에 도전하기 어려워진다. 무리해서 운동을 하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지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산책이나 걷기 운동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무리한 운동이 아니므로 다칠 위험도 적다. 또 걸어 다니는 것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보다 오감을 자극하며 주변 풍경을 천천히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바른 자세로 공기를 충분히 들이마시면서 걸으면 신경은 반드시 좋아진다. 특히 신경을 단련하려 한다면 해안의 모래사장이나 강변의 비포장도로는 매우 이상적인 산책 코스다. 발바닥 전체로 울퉁불퉁한 자갈이나 푹푹 빠지는 모래사장의 촉감을 느끼면서 걸으면 신경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다. 발바닥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지면이 불안정한 곳을 코스로 넣어 산책을 해보자. 산책을 할 때는 마음속으로 하나둘 리듬을 세어가며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걷는다.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서 걸어도 좋다. 그러면 청각도 자극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건강에 좋은 걸음걸이에 대해 이런저런 속설이 많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루에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속도로 걸어야 좋은지 궁금해하며 우왕좌왕한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신경을 젊게 만드는 관점에서는 자신의 체력에 맞춰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귀이개로 귓구멍 자극하기. 목욕 후에는 젖은 상태의 귀 속을 귀이개나 면봉으로 닦는다. 사실 귀는 자연스럽게 귀지가 밖으로 배출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귓구멍의 피부에는 귀지를 밀어내는 힘이 있다. 그렇다면 귀를 청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어째서 귀이개를 사용하는 것일까? 단순하다. 귀 청소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기분 좋음도 신경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평균적인 귓구멍의 크기는 7mm 정도로 작지만 사실 귓구멍 앞쪽에는 3차 신경, 뒤쪽에는 설인신경이라는 서로 다른 신경이 지나고 있다. 한 부위에 두 개의 신경이 있다는 것은 자극에 그만큼 더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귀이개로 적당한 자극을 가하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 바꿔 말해 귀이개를 사용하면 두 개의 신경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다. 면봉으로 아무렇게나 닦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신경을 의식해서 귀를 청소하면 신경을 단련시키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귀 청소를 지나치게 하는 것은 금물이다. 귓구멍 안의 피부는 매우 얇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기 쉽고 외이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매일 귀이개를 사용하고 싶다면 양쪽 귀 각각 10초 정도면 충분하다. 앞쪽을 5초, 뒤쪽을 5초씩 자극한다. 이때 귀이개를 귓구멍 입구에서 약 1cm 정도만 넣어야 한다. 너무 깊게 넣으면 오히려 귀지를 안쪽으로 밀어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입에 넣기 직전에 심호흡하기. 식사는 단순히 신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만이 아니다. 식사만큼 오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경을 단련하는 습관도 없다. 우리는 혀뿐만 아니라 담음새, 향, 소리로도 맛을 본다. 예를 들어 매실장아찌를 보면 침샘이 고이는 것도, 먹음직스럽게 구워지는 고기 소리에 식욕이 당기는 것도, 케이크의 달콤한 향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번지는 것도 먹는 행위가 시각과 청각, 후각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또한 입안에는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 먹는 행위는 입안의 신경을 총동원한다. 턱을 움직여서 씹고 혀를 움직여서 입안의 음식물을 이동시키는 것도 입안의 운동신경을 최대한 활동시킨다. 그리고 미각 정보를 비롯해 뜨겁다, 차갑다, 부드럽다, 딱딱하다와 같은 음식에 대한 정보도 감각신경을 자극한다. 빨리 먹는 습관은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 신경을 젊게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권장하지 않는 습관이다. 우리 몸은 요리의 담음새, 향, 소리 등의 정보에 의해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타액, 위산, 소화효소의 분비 준비가 갖춰지며 장도 움직일 준비를 시작한다. 그런데 음식을 빨리 먹으면 오감의 정보가 들어오기도 전에 먹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화할 준비를 미처 하기도 전에 식사가 끝이나 위장에 부담을 준다. 이렇게 오감에 작용하는 수많은 정보를 무시하는 나쁜 습관으로는 신경을 젊어지게 할 수 없다. 신경을 젊게 만들고 싶다면 요리가 눈앞에 나왔을 때 우선 눈으로 천천히 맛을 보자. 어떻게 담겨 있는가, 어떤 식재료를 사용했는가, 이러한 정보들을 확실하게 눈으로 담아 신경으로 전송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요리에 사용된 세 가지 색을 찾아내려고 의식해보자. 그러면 뇌와 신경이 함께 자극되어 요리도 훨씬 맛있게 느껴질 것이다. 이후에 요리를 입으로 넣기 직전에 자세를 바로잡고 심호흡을 하자. 충분한 산소와 함께 요리의 향을 가슴 깊이 들이마시며 만끽한다. 입안에 넣은 후에도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의 미각을 더해 씹는 맛과 혀끝에 닿는 식감, 온도, 씹는 소리, 코로 빠져나가는 향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정보들은 자극제가 되어 신경을 갈고 닦는 데 도움이 된다. 여섯 번째, 화장실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 되기. 신경을 젊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보면 쭈그리고 앉아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재래식 화장실이 조금 더 낫다. 또한 재래식 화장실은 자연스럽게 몸이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가 되기 때문에 배변하기 쉽다는 이점도 있다. 그래서 서양식 화장실에서 재래식 화장실처럼 상쾌하게 배변할 수 있는 동시에 신경도 젊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겠다. 바로 배변할 때 생각하는 사람 포즈를 취하는 방법이다. 재래식 화장실에서 쭈그리고 앉아 대변을 보던 것과 마찬가지로 몸을 앞으로 기울인 자세를 취하면 된다. 포인트는 두 발을 바닥에 붙이는 것이다. 그리고 발끝이 보일 정도로 구부정한 자세를 취한다. 다만 이 포즈를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으면 복부 내에 압력이 가해져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10초간 생각하는 사람 포즈를 취했다면 허리를 펴고 5초 동안 충분히 숨을 들이마신다.
그리고 다시 10초 동안 생각하는 사람 포즈를 취한다.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한다. 허리를 펴면 장갑막이 넓어져 이곳을 지나는 신경의 흐름이 좋아진다. 그 결과 대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시원하게 배설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배에 힘을 줄 때는 절대로 숨을 참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숨을 참는 편이 배변하기 쉽다고 생각하겠지만 숨을 참고 힘을 주면 항문에 힘이 과하게 들어가 항문 질환에 걸리거나 뇌혈관이 터져 뇌졸중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이다. 건강을 지키고 싶은 분들이나 신경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으신 분들은 책 신경청소혁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신체의 어느 부위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스트레스성이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분명히 아프고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을까? 일본의 뇌신경 전문의인 구도 치아키는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다양한 질병들의 원인을 신경의 청소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양한 신호를 외부에서 받아들여 뇌로 전하고 이에 반응하기 위해 또 올바른 신호가 가기 위해서는 이 신경세포가 건강해야 한다. 뇌와 수많은 장기들은 신경으로 이어져 있고 뇌나 척수를 통해서 다양한 명령과 신호가 오가고 있으며 교감신경도 그중 하나이다. 결국 신경이란 목숨을 연결하는 생명선이며 젊은 신경은 모든 병을 멀리하는 힘을 갖추고 있다. 신경이 몸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경이 젊어지면 모든 병이 사라진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경청소혁명이라는 책을 참고하여 신경을 청소하는 방법과 11가지의 건강습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신경이란 무엇일까? 의학적으로 엄밀하게 나누면 신경은 2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 중추신경. 뇌와 촉수를 말한다.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말초신경. 뇌 및 척수와 신체를 연결하는 신경을 말하며 명령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말초신경 중에서도 호흡이나 심장 박동, 음식물 소화, 땀 분비 등 신체 기능을 조절하며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부른다. 신경이 노화되면 병도 생기지만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바로 만성적인 운동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신경이 늙으면 여기저기에 통증이 생기고 몸을 마음대로 잘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의욕이 저하되기 때문에 운동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얼굴에는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으며 얼굴을 자극하여 효과적으로 신경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나는 신경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신경청소법으로 뇌의 지도상의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위인 얼굴을 자극하는 얼굴 주무르기법을 고안했다. 얼굴을 주무르면 뇌의 산소가 2배 증가한다. 신경을 회복시키는 신경청소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자. 얼굴 주무르기가 첫 번째 신경청소법이다. 신경을 젊게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산소인데 얼굴 주무르기를 실시했을 때 뇌에 얼마만큼의 산소가 공급되는지 검증한 실험의 결과를 살펴보자. 지금부터 소개하는 데이터는 일본 히타치 연구소의 빛 터포그래피 장치 ETG-4000을 사용하여 뇌의 전두전야라 불리는 부분의 혈류 변화를 측정한 값이다. 이 장치는 특수한 빛을 이용해 뇌 안에서 산소와 결합된 헤모글로빈의 양을 볼 수 있다. 헤모글로빈은 체내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높을수록 뇌내의 혈류량이 증가하여 신경을 젊게 만드는 데 필요한 산소량이 늘어나게 된다. 이 실험을 통해 평상시와 얼굴을 자극했을 때의 뇌 속 혈류량을 비교했다. 평상시에 산소와 헤모글로빈 양을 1이라고 했을 때 얼굴 꼬집기법을 실시한 후에 산소와 헤모글로빈 양은 2.33이었다.
즉, 이 방법으로 얼굴을 자극하면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뇌내 산소 농도가 올라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산소 부족은 신경의 노화를 앞당기는 커다란 원인 중 하나이며 신경을 젊게 만드는 데에는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 많고 많은 신체 부위 중 왜 얼굴을 주물러야 할까?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얼굴은 몸에서 감각이 가장 예민하고 복잡하며 섬세하게 움직이는 곳이다. 얼굴에는 눈, 코, 입과 같은 중요한 센서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신경이 모여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얼굴을 자극할 때 효과적으로 신경을 자극할 수 있다. 또한 신경을 젊게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인 산소는 얼굴을 주물렀을 때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늘어나게 되고 혈류량 또한 증가되어 뇌가 활발하게 명령을 보내 막힘이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세를 바르게 하는 방법은 신경을 젊게 만드는 신경청소의 2번째 방법이다. 얼굴 주무르기만 해도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는 신경청소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하면 신경이 더욱 젊어진다. 바로 턱을 당기고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신경과 자세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등이 굽은 자세는 신경의 노화를 앞당긴다. 자세가 나쁘면 폐가 압박을 받기 때문에 산소가 체내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부자연스럽게 휘어진 척추는 신경의 통로를 좁게 만들기 때문에 신경의 노화를 촉진시킨다. 또한 산소 부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신경을 젊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신경의 변형이 바로잡힘과 동시에 산소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다. 이 방법도 신경을 젊게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얼굴 주무르기와 마찬가지로 뇌내의 산소량을 측정해보면 평상시보다 무려 122% 상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얼굴 주무르기와 자세 교정이 신경이 젊어지는 2가지 기둥이다. 이 2가지 방법으로 신경을 청소하면 금세 신경이 젊어지고 모든 병으로부터 멀어진다. 모든 신경청소법에는 하루에 몇 회까지라는 제한이 없으며 많이 실시할수록 신경이 젊어진다. 단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천하자. 2가지 기본 신경청소법은 가능하다면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은 실천한다. 기본 신경청소법. 첫 번째, 얼굴 문지르기. 1. 검지, 중지, 약지를 광대뼈 밑에 갖다 댄다. 세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이 근육을 움직이며 풀어준다. 30초간 실시한다. 2. 세 손가락을 관자놀이에 갖다 대고 30초간 동일하게 실시한다. 3. 세 손가락을 눈꼬리에 갖다 대고 30초간 동일하게 실시한다. 4. 세 손가락을 입꼬리 옆에 갖다 대고 30초간 동일하게 실시한다. 두 번째, 얼굴 꼬집기. 1. 중지를 콧방울 옆에 댄다. 2. 검지는 광대뼈 위에, 약지는 인중에, 새끼손가락은 아랫입술 밑에, 엄지손가락은 뺨 아래에 놓고 그대로 뺨 전체를 꼬집는다. 5회 실시한다. 3. 중지만 남기고 다른 손가락은 모두 뗀다. 중지를 콧방울 옆에 대고 가볍게 누른다. 30초간 천천히 2, 3회 누른다. 1번에서 3번을 3세트 실시한다. 턱 당기고 가슴 펴기. 1. 벽을 등지고 똑바로 선다. 그 상태에서 발 뒤꿈치, 엉덩이, 등, 후두부를 벽에 붙인다. 앉아서 하는 경우는 엉덩이와 등을 벽이나 의자 등받이에 확실히 붙인다. 2. 가슴을 활짝 펼쳐 등과 어깨를 벽에 밀착시킨다. 20초간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호흡한다. 3회 실시한다. 발 뒤꿈치, 엉덩이, 등, 후두부 순으로 벽에 붙이는 것이 요령이다. 머리가 벽에 붙지 않는 사람은 새우등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므로 벽에 머리를 붙이는 연습부터 시작한다. 매일매일 신경이 젊어지는 11가지 습관.
이번 영상에서는 11가지 습관 중 6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곳 집중 샤워하기. 신경을 정게 하는 포인트는 강한 수압으로 신경이 집중된 부위 세 곳을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각 부위를 20초씩 자극하길 바란다. 그렇게 하면 피부의 압력을 느끼는 센서가 자극되어 감각신경이 단련된다. 샤워를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세 곳이 과연 어디일까? 첫 번째는 얼굴이다. 눈이나 입 등의 감각기관뿐만 아니라 뺨이나 관자놀이 등 신경이 통하는 부위까지 빠짐없이 꼼꼼하게 약 20초 동안 얼굴 전체에 샤워기를 대고 자극한다. 다만 피부가 약한 사람은 피부에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압을 약하게 조절한 후 실시한다. 나머지 두 군데는 손과 발이다. 좌우 10초씩 자극한다. 손바닥뿐만 아니라 손등도 정성껏 자극한다. 또한 발을 자극할 때는 넘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앉아서 실시한다. 발은 신발에 압박되어 있는 시간이 긴 만큼 더욱 확실하게 자극하여 감각신경을 되살려야 한다. 안정된 자세에서 발바닥, 특히 한가운데를 중점으로 자극한다. 두 번째, 세탁과 요리를 발뒤꿈치로 서서 하기. 부엌에 서서 설거지나 요리를 할 때는 아무래도 자세가 비뚤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싱크대가 낮으면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허리에 큰 부담을 준다. 또한 칼을 사용할 때도 무의식 중에 어깨가 굽어 새우등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자세로 많은 양의 양배추를 채 썰기라도 한다면 쉽게 피로해지거나 통증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부엌 일은 허리가 아프기 마련이라며 많은 이들이 포기하고 있던 부분일지도 모르지만, 가능한 한 일상생활 속에서 자세가 나빠지는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내가 추천하는 방법을 집안일 할 때 적용하면 나쁜 자세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경도 젊어진다. 그 방법은 바로 발뒤꿈치로 서기다. 부엌에서 일을 할 때 그냥 서 있지 말고 발가락이 있는 발끝을 올리고 발뒤꿈치로 서보자. 발뒤꿈치로 서면 몸이 균형을 잡기 위해 자연스럽게 배에 힘이 들어가고 척추가 곧게 펴진다. 이때 몸을 굽히더라도 허리를 굽히는 것이 아니라 고관절로 몸을 굽히는 것이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적게 가는 좋은 자세가 된다. 발 뒤꿈치로 서면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고 평소에 잘 느리지 못했던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심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신경도 자극할 수 있다. 발 뒤꿈치로 서기는 부엌에서뿐만 아니라 빨래를 할 때도 시도할 수 있다. 빨래를 널 때 발끝을 위로 올린 채 발뒤꿈치로 걷는 것도 좋으며 벽돌 등을 발끝으로만 밟은 채 빨래를 널어도 좋다. 세 번째, 울퉁불퉁한 곳에서 산책하기. 운동으로 온몸의 근육을 자극하고 신경을 단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다양한 스포츠에 도전하기 어려워진다. 무리해서 운동을 하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지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산책이나 걷기 운동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무리한 운동이 아니므로 다칠 위험도 적다. 또 걸어 다니는 것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보다 오감을 자극하며 주변 풍경을 천천히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바른 자세로 공기를 충분히 들이마시면서 걸으면 신경은 반드시 좋아진다. 특히 신경을 단련하려 한다면 해안의 모래사장이나 강변의 비포장도로는 매우 이상적인 산책 코스다. 발바닥 전체로 울퉁불퉁한 자갈이나 푹푹 빠지는 모래사장의 촉감을 느끼면서 걸으면 신경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다. 발바닥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지면이 불안정한 곳을 코스로 넣어 산책을 해보자. 산책을 할 때는 마음속으로 하나둘 리듬을 세어가며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걷는다.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서 걸어도 좋다. 그러면 청각도 자극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건강에 좋은 걸음걸이에 대해 이런저런 속설이 많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루에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속도로 걸어야 좋은지 궁금해하며 우왕좌왕한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신경을 젊게 만드는 관점에서는 자신의 체력에 맞춰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귀이개로 귓구멍 자극하기. 목욕 후에는 젖은 상태의 귀 속을 귀이개나 면봉으로 닦는다. 사실 귀는 자연스럽게 귀지가 밖으로 배출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귓구멍의 피부에는 귀지를 밀어내는 힘이 있다. 그렇다면 귀를 청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어째서 귀이개를 사용하는 것일까? 단순하다. 귀 청소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기분 좋음도 신경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평균적인 귓구멍의 크기는 7mm 정도로 작지만 사실 귓구멍 앞쪽에는 3차 신경, 뒤쪽에는 설인신경이라는 서로 다른 신경이 지나고 있다. 한 부위에 두 개의 신경이 있다는 것은 자극에 그만큼 더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귀이개로 적당한 자극을 가하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 바꿔 말해 귀이개를 사용하면 두 개의 신경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다. 면봉으로 아무렇게나 닦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신경을 의식해서 귀를 청소하면 신경을 단련시키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귀 청소를 지나치게 하는 것은 금물이다. 귓구멍 안의 피부는 매우 얇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기 쉽고 외이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매일 귀이개를 사용하고 싶다면 양쪽 귀 각각 10초 정도면 충분하다. 앞쪽을 5초, 뒤쪽을 5초씩 자극한다. 이때 귀이개를 귓구멍 입구에서 약 1cm 정도만 넣어야 한다. 너무 깊게 넣으면 오히려 귀지를 안쪽으로 밀어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화장실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되기. 신경을 젊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보면 쭈그리고 앉아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재래식 화장실이 조금 더 낫다. 또한 재래식 화장실은 자연스럽게 몸이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가 되기 때문에 배변하기 쉽다는 이점도 있다. 그래서 서양식 화장실에서 재래식 화장실처럼 상쾌하게 배변할 수 있는 동시에 신경도 젊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겠다. 바로 배변할 때 생각하는 사람 포즈를 취하는 방법이다. 재래식 화장실에서 쭈그리고 앉아 대변을 보던 것과 마찬가지로 몸을 앞으로 기울인 자세를 취하면 된다. 포인트는 두 발을 바닥에 붙이는 것이다. 그리고 발끝이 보일 정도로 구부정한 자세를 취한다. 다만 이 포즈를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으면 복부 내에 압력이 가해져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10초간 생각하는 사람 포즈를 취했다면 허리를 펴고 5초 동안 충분히 숨을 들이마신다. 그리고 다시 10초 동안 생각하는 사람 포즈를 취한다.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한다. 허리를 펴면 장갑막이 넓어져 이곳을 지나는 신경의 흐름이 좋아진다. 그 결과 대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시원하게 배설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배에 힘을 줄 때는 절대로 숨을 참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숨을 참는 편이 배변하기 쉽다고 생각하겠지만 숨을 참고 힘을 주면 항문에 힘이 과하게 들어가 항문 질환에 걸리거나 뇌혈관이 터져 뇌졸중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여섯 번째, 입에 넣기 직전에 심호흡하기. 식사는 단순히 신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만이 아니다. 식사만큼 오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경을 단련하는 습관도 없다. 우리는 혀뿐만 아니라 담음새, 향, 소리로도 맛을 본다. 예를 들어 매실장아찌를 보면 침샘이 고이는 것도, 먹음직스럽게 구워지는 고기 소리에 식욕이 당기는 것도, 케이크의 달콤한 향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번지는 것도 먹는 행위가 시각과 청각, 후각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또한 입안에는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 먹는 행위는 입안의 신경을 총동원한다.
턱을 움직여서 씹고 혀를 움직여서 입안의 음식물을 이동시키는 것도 입안의 운동신경을 최대한 활동시킨다. 그리고 미각 정보를 비롯해 뜨겁다, 차갑다, 부드럽다, 딱딱하다와 같은 음식에 대한 정보도 감각신경을 자극한다. 빨리 먹는 습관은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 신경을 젊게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권장하지 않는 습관이다. 우리 몸은 요리의 담음새, 향, 소리 등의 정보에 의해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타액, 위산, 소화효소의 분비 준비가 갖춰지며 장도 움직일 준비를 시작한다. 그런데 음식을 빨리 먹으면 오감의 정보가 들어오기도 전에 먹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화할 준비를 미처 하기도 전에 식사가 끝이나 위장에 부담을 준다. 이렇게 오감에 작용하는 수많은 정보를 무시하는 나쁜 습관으로는 신경을 젊어지게 할 수 없다. 신경을 젊게 만들고 싶다면 요리가 눈앞에 나왔을 때 우선 눈으로 천천히 맛을 보자. 어떻게 담겨 있는가, 어떤 식재료를 사용했는가, 이러한 정보들을 확실하게 눈으로 담아 신경으로 전송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요리에 사용된 3가지 색을 찾아내려고 의식해보자. 그러면 뇌와 신경이 함께 자극되어 요리도 훨씬 맛있게 느껴질 것이다. 이후에 요리를 입으로 넣기 직전에 자세를 바로잡고 심호흡을 하자. 충분한 산소와 함께 요리의 향을 가슴 깊이 들이마시며 만끽한다. 입안에 넣은 후에도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의 미각을 더해 씹는 맛과 혀끝에 닿는 식감, 온도, 씹는 소리, 코로 빠져나가는 향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정보들은 자극제가 되어 신경을 갈고 닦는 데 도움이 된다.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이다. 건강을 지키고 싶은 분들이나 신경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으신 분들은 책 신경청소혁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꾹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